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일교차 큰 하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원주 영하 1도, 횡성 영월 평창 영하 4도로 아직은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평창 6도, 횡성 영월 8도, 원주는 9도까지 올라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리겠는데요. 아직 살얼음이 많은 곳이 많아서 안전 이동해 주셔야겠고요. 내일도 일교차는 오늘보다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갖고요. 횡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횡성형 장애 친화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혹시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든 것이 낯선 아이들에게 특정 이상 징후가 보이면 새학기 증후군으로 이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위험 신호와 대처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죠. 3월 6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연세의료원이 어제부터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새병원 별관을 시범 운영합니다.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핵의학과와 치과 등이 위치한 별관은 2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5월 정식 운영을 시작합니다. 문창모 기념관 철거와 본관 공사는 오는 2028년 2월에 마무리됩니다. 평창군이 올해 2억 원을 들여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한 곳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선정기업은 기계설비 구입과 시설 확장, 제품 개발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3월 21일까지 평창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은 2019년부터 6년 동안 중소기업 50곳을 지원했습니다. 영월군이 다자녀 가정의 지원 강화에 나서면서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군은 올 하반기부터 6세에서 13세 둘째아 이상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해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중 둘째아 이상 가정에게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본인 부담금 지원금도 늘립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소득 구간에 따라서 월 14만 6,160원부터 최대 97만 4,400원까지 지원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순서로 원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 준비해 주셨네요. 네. 만약 이대로 정부 개입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장기 침체 위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요. 네, 통계청이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내용에 보면 강원도의 경제 중심 도시라는 원주시의 경제와 고용 지표가 도내 최외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요. 적지 않은 충격을 좀 주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취업자가 감소했고요. 고용률은 최저치입니다. 실업률은 당연 가장 높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자가 전년 대비 무려 2,000명이 감소했습니다. 고용률은 60.8%로 전년보다 0.7% 하락하였는데요. 특히 이제 실업자 수를 놓고 보면 2만 6천 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실업자가. 춘천시가 1만 4천 명. 강릉시가 5천 명이란 것과 비교하면 2 내지 5배에 이르는 수치인데요. 네. 단순히 인구를 놓고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고 우려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 수출 전망도 그리 밝은 상황은 아니라고요. 예, 이게 수출 전망이라는 거는 앞으로의 전망을 또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예. 지난해 원주시 수출액이 11억 2천만 달러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10억 9천만 달러에 비교하면 한 3.2%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우선 원주시가 목표로 했던 15억 달러 수출에 턱없이 모자라고요. 그나마도 우리 라면류를 생산하는 S기업이 수출이 대폭 늘어난 것이 이제 수출 증가를 이끌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력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의료 등의 의료 산업 영역에서는 대부분 10% 이상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올해 전망이 더욱 어둡다는 것입니다. 네. 트럼프 정부가 아시겠지만 25%의 고관세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자동차 부품 산업 전반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또 중장기적으로는 의료 바이오 산업 부문에도 높은 관세가 부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원주 제조업 전반이 상당한 공경에 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경제 상황이 훨씬 악화될 수 있겠지요. 또 이런 중에 원주시의 경제 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위기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원주시는 어쨌든 원주시의 산업 전반의 기초 체력이 약화되고 대미 무역 장벽 강화로 수출 전망이 매우 악화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 또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앙동 농협 주차장 부지를 공용화하는데 대체 부지화해서 공용화하는데 50억 예산을 쓰겠다고 아마 억지를 좀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현실에 대한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무너지는 지역 경제의 추락을 막아야 할 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원주시가 전심전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소상공인 몰락을 막기 위해서 현재도 이미 소상공인들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되는 수준인데 네네. 이제 전반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더 침체될 경우에 연쇄 상황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입게 될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는 원주시의 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늘리고 필요할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이제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잘 파악해서 긴급 금융 지원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또 높아진 대미 무역 장벽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체 수출 국가들, 미국 말고 다른 국가로도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곳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예. 이게 기업들이 경영난에 처해 있으면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좀 도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실업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이지는 않지만 실업에 처한 사람들이 상당히 민생고에 허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이 좀 있을 필요가 있고요. 또 정부가 하고 있는 재정일자리 사업 등을 좀 확대해서 이분들이 임시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하고 직업 전환의 시기를 잘 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만일 이제 원주시가 명확한 현실 인식과 적극적인 공적 개입의 시기를 좀 놓치거나 또 미루게 되면 원주 경제 전반은 장기 침체 국면으로 돌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민생고를 더 크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의 국제 경제 상황은 상호 협력이나 우방이란 개념은 좀 사라지고 있고요. 가혹한 경쟁이 중심적 가치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내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비상계엄과 내란 여파로 인해서 일단 정부의 위기 대응력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들은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라고 좀 보고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경제 정책의 역량과 현안 대응력을 높여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강원도의 경제 도시라고 하는 우리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걸맞게 저는 원주 지역의 정치권의 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의 선택에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저는 각 당이 탁월한 경제 정책 역량을 갖춘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원주시의 정치적 결단력이나 선택 역량에 있어서 경제에 대한 안목과 전문성을 좀 높여내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원주시 지역화폐 발행을 늘리고 또 긴급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그런 경제 방안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영월의 청년마을 반멍 이야기를 전해주신다고요? 네, 우선 영월군이 계속해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이제 지방소멸 대응이 어렵지만 소소하게 또 성과들을 내고 있어서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영월의 퍼머컬처 청년마을 반멍이라고 있는데요. 러쉬 스프링 프라이즈라고 굉장히 유명한 상입니다. 여기에 최종 후보로 올라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러쉬 스프링 프라이즈는 영국의 화장품 브랜드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러쉬가 2017년 비영리 단체 윤리적 소비자 연구소와 함께 설립한 글로벌 상입니다. 자연환경과 지역사회를 동시에 살려내는 그런 지혜를 나누고 실질적인 복원에 앞장서서 성과를 나타내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좀 하고 있고요. 이 시상의 선정 기준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자원순환,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생태계 회복과 공동체를 살려내는 일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느냐를 좀 중시하고 있습니다. 예. 최종 후보에 선정된 우리 반멍은 생태계와 지역사회 개선에 실질적인 성과를 보였다라고 좀 알려져 있어서요. 무려 두 부문의 신생 프로젝트 상과 또 3년 이상 유의미한 퍼머컬처 활동을 펼친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퍼머컬처 매거진상 등 2개 부문에 무려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혹시 아나운서님 퍼머컬처가 뭔지 아시나요? 제가 잘 몰랐는데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걸 듣고 유추를 해보면 예. 뭐 어그리컬처 농업이랑 컬처 문화 합친 지속가능한 농업 문화 이런 의미일까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네. 앞에 퍼머넌트 영구성,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에 어그리컬처의 뒤에도 컬처가 있고요. 또 문화의 컬처라고 하는 게 있어서 단순히 농업 생산만이 아니라요. 뭐 탄소 중립이나 이런 것들, 지구를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농법에 거기에 또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해가지고 청년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부문을 우리가 퍼머컬처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번에 상을 받게 된 반멍은 2021년에 설립된 퍼머컬처 치유농장인데요. 농장 자체를 나뭇잎 모양으로 이렇게 밭을 디자인했습니다. 네. 공중에서 찍으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예쁘겠네요. 예, 한 1만 제곱미터 규모의 퍼머컬처 밭에 70개 이상의 작물을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해서 농업 생산을 함과 동시에 땅을 복원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또 여기 청년들이 와서 함께 다양한 문화 공동체 활동들을 통해서 단순히 농장만이 아니라 하나의 청년 문화 공동체 같은 그런 공간을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려 3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여기가 영월 상동읍인데 옛날에 뭐 탄광도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많이 황폐해졌던 곳인데 이 청년들이 이곳에 많이 오게 됐고 일부 또 정착하고 있고요. 그 결과 2022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청년마을 프로젝트에도 선정되는 등 어쨌든 청년 대상 지속가능한 농법에 대한 교육 등으로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반멍의 성공의 이면에는 이 동네 출신입니다. 이 동네 출신의 청년 대표 김지연 씨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자기 개인적인 성공만을 꿈꾼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냈다라고 하고요. 네. 우리는 통상 이런 분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로컬 크리에이터가 마을 전체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반멍의 사례에서 알 수 있고요. 네.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영월 상동을 세계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켜냈습니다. 저는 뭐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김지원 대표 그리고 이 공간을 응원하며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이를 지원한 영월군의 노력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러쉬 스프링 프라이즈 최종 후보로 올라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영월의 청년마을 반멍 이야기 소식까지 오늘 알차게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횡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2025년 강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횡성형 장애 친화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데요. 관련 내용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횡성형 장애 친화마을이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장애 친화마을 조성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요. 네. 주요 활동은 휠체어나 시각, 청각 장애가 있는 분들이 상점이나 관광지 등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나 자동문을 설치하고 안내 표지판과 보안 대체, 의사소통 도구 같은 편의시설을 늘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농촌 지역이다 보니 교통이나 시설 접근이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장애 친화마을 조성 사업으로 주민들 모두가 더 편리한 환경을 만들게 되고 지역 인식도 달라져서 장애인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분위기가 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이야기 횡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김수진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2009년에 문을 연 뒤 장애인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힘써왔습니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곳에 직접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해 재활 상담 프로그램을 현장에 제공하였고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식 개선 공모전, 베리어 프리 영화 관람 같은 행사를 열어 주민 여러분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밖에도 횡성군의 여러 관공서, 장애인 단체와 협력해 통합 사례 관리와 장애 이해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 친화마을은 복지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구조를 오래전부터 만들어왔고 이러한 노력들이 모두에게 편한 마을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애 친화마을 조성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해 함께 서포터즈와 장애 친화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함께 서포터즈는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무장애 관광지나 장애 친화적인 상점을 직접 찾아다니고 홍보하는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네. 휠체어를 이용하시거나 시각, 청각, 발달장애가 있는 분들이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복지관이나 상점 주인께 알려주고 개선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서로 의견을 모으다 보면 가게 입장에서도 장애인 손님을 더 잘 맞이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편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 친화 상점은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과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점인데요. 장애 친화 상점을 신청하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실행 가능한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상점에 이동식 경사로나 자동문을 설치해드린다고 합니다. 또 장애인 응대 방법도 교육받을 수 있고 장애인을 위한 메뉴판도 제작해드린다고 하는데요. 장애 친화 상점이 되면 장애 친화점 인증 스티커를 부착해드리고 장애 친화 상점 홍보 전단지를 지역에 배포하는 등 홍보도 적극 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서포터즈나 장애 친화 상점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관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김수진 팀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장애 친화마을 조성은 장애인만을 위한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경사로나 자동문은 어르신, 유아차를 끄는 부모, 일시적으로 다친 분들 모두에게 편리합니다. 결국 이 사업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더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사로가 없어서 불편하거나 장애인 손님 응대가 필요하다 싶은 상점이 있다면 언제든 복지관으로 연락을 주세요. 이 외에도 복지관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이면 모두가 편안히 어울릴 수 있는 마을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더 열심히 발로 뛰어서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드는 장애 친화 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횡성형 장애 친화마을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참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은 이맘때 무엇보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새학기 증후군은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 신호로 미리 알아두고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사단법인 김가연 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과 관련 내용 함께 챙겨보죠.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신학기 증후군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이 신학기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지 알려주실까요? 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을 느끼거나 힘들어하는 증상을 신학기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면서 낯선 교실과 새로운 친구들, 낯선 선생님을 만나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신학기 증후군이 나타나는 증상, 그러니까 학부모가 알 수 있는 좀 위험 신호가 있을까요? 네, 투정이 심해지거나 등교 전 짜증을 부리는 등 평소와 다른 이상한 버릇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복통, 소화불량, 식욕 변화 등 신체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그냥 학교 가기 싫어서 꾀병 부리나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네. 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간혹 학교에 대해서 병적으로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다고요. 네.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게 되면은 그 분리불안, 우울증, 또 반항적 행동, 규칙을 지키지 않는 문제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친구들과의 또래 상호작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래 간의 고립이나 갈등이 발생되는 대인관계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업에서도 집중력 저하 등으로 인해 학습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 시기에 대인관계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 중요하죠. 아무래도 학습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텐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거나 떼를 쓰거나 또 어디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정리를 해보면. 그런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신데 이럴 때 부모님들이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등교를 거부하는 경우 부모님은 하교할 때를 기다렸다가 친밀한 시간을 늘리고 또 아이가 불안한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받는 경험이 쌓이도록 도와주세요. 또 아프다고 하면 깨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때 다그치는 방법보다 세심하게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말로 신학기에 대한 기대감과 목표를 설정해 주어 새로운 환경에 긍정적인 태도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들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렇게 부모님들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신학기 증후군 예방법도 알려주실까요? 그 안정된 가정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작은 감정과 언어가 폭발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힘들어지게 되죠.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느끼는 긴장이나 불안한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왜 힘들어하는지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말로 수용해주세요. 그리고 학교에 점차 적응하고 있을 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학기가 시작된 지 이제 2,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과 지나친 걱정은 금물이겠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아이들이 신학기 증후군을 겪지 않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무엇일지 끝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아이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첫째로는 관찰해 주는 것과 또 둘째로는 적극적인 또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또 친구들 간의 대화를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교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나 주변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신학기에 갖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활동량을 좀 늘리는 게 좋은데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문화예술교육진흥원 김가연 원장과 함께했고요. 3월 6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